온도를 지키기 위한 차가운 작업장 안에서의 사투. 고기와 뼈의 살을 분리하는 육류 해체 기술자. 다른 부위를 침범하지 않고 그 정해진 부위대로 잘라내는 게 기술이죠. 작업 도구는 날카로운 칼 한 자루뿐. 칼 끝에서 눈을 떼는 순간 벌어지는 아찔한 사고. 조금 나갔네. 손끝에 전해지는 칼날의 느낌만으로 거대한 고기 덩어리를 가른다. 소 한 마리의 무게 500kg, 하루 돼지 작업량 200마리. 최상의 육질을 지키기 위한 세심하면서도 노련한 손놀림. 소,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이들의 뜨거운 땀과 열정이 지금 펼쳐진다. 경남 창녕의 육가공 전문업체. 소와 돼지를 도축하고 부위별로 고기의 뼈와 살을 분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한우를 가공하는 작업장은 아침 7시부터 분주하게 돌아간다. 이 시간이 하루 작업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다. 하루에 한 15마리 기준. 한 마리가 한 460에서 한 500kg 되거든. 그러니까 반쪽이니까 한 2각 3, 40. 500kg에 육박하는 소 한 마리의 무게. 옮기는 일부터 만만치 않다. 도축된 소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상태를 지육이라고 하는데,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반으로 자른 이분도체 형태로 작업장에 옮겨진다. 반으로 잘랐다고 해도 그 크기와 무게 때문에 이동이 쉽지 않다. 차에 싣고 이제 바로 지육체로 나가는 기고, 우리 가는 거는 이제 인가공을 해가는 기고, 그기라. 이거 이제 한 마리씩 싣고 나가는 기라. 이분도체는 오염 방지를 막는 포장 작업 후에 각지로 거래된다. 대부분 이곳에서 각 단계를 거쳐 부위별로 가공한 후 유통된다. 200kg을 훌쩍 뛰어넘는 이분도체.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자랑하는 지육이 한 곳에 모였다. 섭씨 5도 이하의 예냉실에서 하루를 기다려야 한다. 이곳에선 이 작업을 고기가 냉을 받는 일이라고 한다. 24시간 냉기를 받아 소까지 단단하게 되면 마블링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 하룻밤 여기서 앉아보면 마블링이 안 나와. 다음 등급이 안 나와. 그럼 소를 처음 잡았을 때는 안 나와요? 안 나와. 마블링이 없어. 그래 재우는 기라. 등급 판정을 위한 지육 예냉은 사후 육질 변화를 막는 데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곳에서 가공되는 1등급 소는 대구와 경북, 경산 일대의 농가에서 직거래로 가져온다. 좋은 쇠고기는 한눈에 봐도 마블링이 선명하고 지방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오늘 작업량은 15마리의 소를 반으로 자른 지육 30개. 이분도체 하나가 고가로 거래되는 만큼 과정마다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 세척 후 방사기를 통과한 한우는 레일을 타고 한층 위 작업장으로 옮겨진다. 레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초집중 상태가 된다. 하루 작업량을 확인하는 순간 신경을 최대한 곤두세워 물량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한다. 작업자들의 시선이 하나같이 위를 향하는데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를 돌발 상황 때문이다. 이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모르고 땡길 때가 있다고. 가만히 이게 내려지면서 소가 나를 때리든지 저 쇠가 나를 때리든지 하고 바로 두고 잘못 맞아요. 바로 두고. 고리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지육이 있는지 꼼꼼하게 봐야 한다.
반으로 잘린 상태라고 해도 성인 남성 셋에 맞먹는 아찔한 무게. 그 덩어리가 자칫 발등이라도 내리친다면 큰 사고를 피할 수 없다. 드디어 본격적인 첫 작업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앞다리를 해체한다. 손은 각 부위마다 단단한 막을 이루고 있어 처음 칼을 넣는 자리를 제대로 찾는 일이 중요하다. 손목과 팔, 어깨까지 온몸에 힘이 가해진다. 막을 살려야 고기에 흠집이 없다. 때문에 부위마다 칼이 닿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데는 앞다리예요, 앞다리. 앞다리가 집으로 치면 대문이죠, 대문. 대문을 열어야지 들고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제일 처음에 앞다리를 이런 식으로 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지, 등심, 그 다음에 이제 뒷다리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분해 작업을 하죠. 힘과 기술을 겸한 작업. 앞다리 해체는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작업자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앞다리는 작업의 시작인 동시에 처음 칼을 대는 부위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앞다리 해체가 끝난 지육은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린다. 이곳에 있는 11명의 기술자들은 지육 상태의 소를 각 부위별로 정확하게 해체하고 뼈와 지방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작업은 뼈를 고르고 고기에 붙은 지방을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여기서 발굴 해가지고 너무 구분해서 여기 내려주면 손쉽게 먹을 수 있게끔 이게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포장돼 나가는 게 방법입니다. 지육에서 뼈와 살을 분리하는 것을 발골이라고 한다. 마치 생선에서 가시를 발라내는 일처럼 뼈와 밀착된 고기를 꼼꼼하게 골라내야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앞다리 하나의 무게만 20-30kg. 양지를 떼고 앞다리와 뒷다리에 있는 사고를 빼내는 일이 시작됐다. 보이지 않는 곳의 뼈와 살을 세밀하게 분리하기란 어둠 속에서 바느질을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4명의 발골 기사들은 자신이 맡은 부위에 따라 사골과 등뼈, 갈비뼈를 해체한다. 특히 사골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부위라 더욱 깔끔하게 발라내야 한다. 소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사골은 모두 8개. 소마다 뼈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칼이 지나갈 때 특히 어려운 부위다. 근데 자를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뼈에서 입던 옷을 갖다가 새로 벗기는 거기 때문에 금집 안 나는 이쁜 옷을 만들어서 또 다시 내보내야죠. 금집 안 나는 옷을. 뼈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등뼈의 경우 양쪽으로 등심을 끼고 있어서 칼날의 움직임이 유난히 조심스러운 부위다. 갈비뼈는 한쪽에 13개씩 모두 26개. 굴곡진 뼈 마디마디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살코기는 하나하나 상하지 않게 분리해내야 한다. 부위마다 전부 다 만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앞다리면 앞다리 고유의 부분만 잘라내는 그것이 기술입니다. 쇠고기는 부위별로 가격이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위별로 자르는 것이 중요하다. 발골사의 칼날 한 번에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다. 항상 긴장해야죠. 비싼 거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해야 됩니다. 앞다리를 뗀 지육에서 등심을 고르는 작업이 시작된다. 그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등심을 찾기 위해선 의자 위에 올라가 칼을 잡은 손에 온몸의 무게를 실어야 한다. 경력 35년 김광식 씨의 손에서 등심이 제 모습을 드러낸다. 이거는 등심, 이거는 목심.
붙어 있는데도 다른 거네요? 네, 붙어 있으면 이제 가서 이제 여기 밑에 뼈를 발라내고 다시 분리를 해야지. 부위 하나를 찾아내는 데만 해도 체력 소모가 상당하다. 등뼈에서 원통 모양의 살코기를 분리하고 등심 부위를 잘라내면 목 부위에 힘싼 목심을 얻을 수 있다. 칼이 쉽게 지나는 것 같이 보여도 그의 손동작 하나하나엔 치밀한 계산이 들어있다. 이거 반마리 하는 데는 한 10분. 예, 요리가. 등심을 제거하고 나면 갈비뼈가 나타난다. 소의 뼈 구조를 모두 알고 있어야 가능한 발골 작업. 여러 부위가 겹겹이 붙어 있는 만큼 뼈와 살의 위치와 모양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발골 작업이 끝나야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고기의 형태가 모습을 드러낸다. 소의 등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위, 등심이다.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단맛이 있어서 구이용으로 많이 쓰인다. 등뼈 끝자락에 있는 안심은 조직이 부드러워 씹는 맛이 좋고 마블링이 화려한 부채살은 1kg밖에 나오지 않는 귀한 부위다. 목심과 양지머리에 위치한 살치살은 2분 덧째 소에서 단 하나만 얻을 수 있어 구이용 중에서도 귀하게 나간다. 쇠고기는 지방질의 함량과 근육 조직에 따라 구이용과 국거리용으로 나뉜다. 소비자들에게 좋은 쇠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거대한 지육과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이들에게 있어 유일한 도구는 칼 한 자루뿐이다. 종일 날카로운 칼을 상대하려면 조심해야 할 것이 많다. 뼈가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불기처럼 칼 튕길 수가 있어요. 칼 튕겨갖고. 뼈를 품고 있는 부위는 칼의 방향을 여러 번 바꿔줘야 해서 더욱 까다로운 작업이다. 오랜 경력의 노련한 기술자라고 해도 칼을 잡는 순간부턴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 저희들 보면은 일할 때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신경을 쓰고 해야 되겠다. 잘못하면은 큰 사고 나거든. 칼 들고 하는 건데. 발골을 하는 곳이라면 크든 작든 칼에 의한 사고가 없을 수 없다. 큰 소리는 동료들에게 비명으로 인식돼서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가 된다. 예리한 칼을 잡고 하는 일이라 신중함이 곧 생명이다. 발골은 안전과 위생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일. 몸과 마음의 긴장을 좀처럼 늦출 수 없다. 항상 손이 칼 가는 반대 방향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위험하잖아요. 항상 칼 지나가는 뒤에 손을 놔두고 해야 돼요. 손을 항상 뒤쪽에 놓고 칼 가는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당길 때도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이렇게 칼이 튀면은 칼이 배로 오거든요. 항상 여기를 많이 찔러요. 이러다가 항상 비켜서서 이렇게. 발골사마다 칼 쓰는 습관이 다르지만 똑같이 지키는 무언의 규칙이 있다. 왼손은 항상 칼이 지나는 반대 방향으로 짚을 것. 그리고 칼이 몸쪽을 향해 지나갈 경우 허리를 틀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도 이게 뭐 저희고 이게 또 발골하는 작업장 안에서 상처 없는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다. 칼은 작업을 위한 고마운 도구이면서 하찮은 순간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칼로 이제 손가락 다친 경우가 제일 많죠. 안 다치면은 여기서 일했다고 말을 못 해요. 아니, 잘하시면 되잖아요. 손에 분장 몇 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의 직업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먹고 살라니까 하는 거지. 그래 배우고 나니까 쉽게 이건 못 떠나는 거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면 선도는 필수. 작업장은 늘 차가운 공기가 감돈다. 고기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일정 온도를 늘 유지해야 한다.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육 상태가 안 좋죠. 빨리 붓게 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한 10도에서 1, 2도 사이로 평소에 현장 온도하고 그러더라고요. 15도를 넘으면 고기에 물이 생겨서 육질이 변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선도를 위해서라면 한겨울 추위에도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작업이 끝날 때까지 같은 자리에 서서 칼 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일은 상상 이상의 고된 작업이다. 칼 끝에 혼을 담아서 집중 또 집중해야 한다. 이들에겐 좋은 고기를 제 모양대로 정확하게 발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차가운 온도에서 땀이 나는 일이지만 몸 한 번 펴기가 결코 쉽지 않다. 기름기 묻은 장갑을 벗어내면 그제야 긴장의 끈도 풀린다. 몇 시간 만에 쉬시는 거예요? 한 2시간 반 정도. 지금 3시간 넘게 일하니까 2시간 반, 7시 반부터 이제. 다음 작업을 위해선 제대로 쉬어줘야 한다. 2시간 작업 후 처음 마시는 커피 한 잔. 굳었던 몸이 따뜻하게 녹는다. 추워. 이게 추운 데서 하니까 이렇게 관절이 별로 안 좋은 거. 함께 고생한 동료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이때만큼은 마음 편히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 잠시 쉬는 동안에도 습관처럼 손을 풀어준다. 다음 작업을 무리 없이 해내기 위해서다. 칼을 꽉 쥐었으니까 지가 날 구부러져요, 손이. 명절 때는 아침에 자고 나면 이게 주먹이 안 펴진다는 게 이렇게 주먹이 이렇게 앉아있었어. 전부 닦기는 내가 하나.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흔적. 축구 선수와 발레 선수의 발이 그렇듯 발골사들은 손으로 지난 시간을 말한다. 옛날에는 그래도 좀 더 이거보다 더 험했지. 지금은 많이 진짜 좋아진 게지 뭐 지금. 손에 박힌 굳은 살과 칼에 베인 상처는 오늘을 사는 자부심. 누군가는 꼭 해야 했던 일을 스스로 선택한 지난날의 훈장이다. 또 다른 작업장. 소의 등급을 판정하는 일이 한창이다. 자, 마블링이 툭불인데 8-3으로 나머지 툭불짜리. 지방이가 맞나요? A를 좀 들어가는데. 도축 후 24시간 예냉실에 있던 이분도체의 지우기, 평가 대상이다. 육질 등급이 가장 좋은 것은 1, 2 플러스에서 3까지. 육량 등급은 상태에 따라 A, B, C로 나뉜다. 근육에 섞인 지방도와 육색, 지방색, 등지방 두께와 등심 단면적 등을 고려해 3명의 판정원이 함께 보고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등심 부위에 고르게 분포한 지방, 즉 마블링 상태를 보는 것이다. 등심에 칼집을 낸 후 단면의 상태를 보고 등급을 결정한다. 마블링 표에 근거해 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 세 사람이 합의 판정을 해야 등급이 결정되는 만큼 그 절차가 까다롭다. 합의 판정이지요. 환자가 생물이 되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근육에 지방이 적당히 고루 퍼져 있으면 씹는 식감이 부드러워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그 기준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반드시 합의 판정이 필요하다. 등급은 거래 가격의 기준이 된다. 소 한 마리는 깐깐한 평가 과정을 거쳐야 가공대에 오를 수 있다. 등급 평가를 마친 한우는 부위별 대체 작업을 위해서 공장 안으로 옮겨진다. 다시 숨가쁜 작업이 시작된다. 냉을 받아 굳게 얼어붙은 지육은 돌덩어리처럼 단단하다. 칼을 넣기도 힘들 만큼 속을 여는 일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너무 힘을 주게 되면 칼날이 튕겨나올 수 있다. 칼이 들어가면 뼈의 사이끼를 따라서 힘을 줬다 뺐다를 반복하며 손목을 움직인다. 이럴 땐 기술보다 손의 감각을 믿는 일이 먼저다. 뼈 모양에 따라 칼 모양도 틀리게 가야 되기 때문에 뭐 똑같은 작업처럼 보여도 칼 안에 속의 움직임은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칼 끝으로 뼈를 찾아가지고 계속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뼈 부분을 다룰 땐 칼의 움직임에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손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하듯 뼈도 그 자체로 상품이 된다. 푹 고아서 뽀얀 국물을 우려내 먹는 사골은 특히 인기 부위다. 찜으로 많이 먹는 갈비뼈와 등뼈를 따로 담고 사골과 함께 포장 작업을 거쳐나간다. 뼈는 뭐 종류별로 사골은 사골대로, 잣뼈는 잣뼈, 망고는 망고, 해가 나중에 뭐 곰탕거리, 뭐 용도별로 뭐 꼬리찜 한 데는 꼬리 들어가고, 소는 원래 버릴 게 없잖아요. 뭐 가죽도 다 나가고 뭐 소는 버릴 게 없어요. 옛날부터. 소 한 마리에서 발굴한 뼈를 모두 내보내고 나면 고기에 붙은 지방을 제거하는 정형 작업이 시작된다. 뼈를 분리한 살코기가 레일을 타고 이동하면 정형사는 자신이 맡은 부위의 지방을 걷어낸다.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지방은 적게는 40kg, 많게는 100kg까지 그 양이 엄청나다. 버릴 게 없는 건 지방도 마찬가지다. 소에서 나온 지방은 그 쓰임이 다양해서 찾는 곳이 많다. 이건 어디로 가요? 이거는 이제 지방 공장으로 가요. 지방 공장. 버려지는 거예요? 아니요, 다 쓰이죠. 화장품 만드는 데도 쓰이고 여러 군데 쓰이는 데 많아요. 머리부터 내장, 지방에 이르기까지 소홀히 할 부위가 없는 것이 한우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위인 살코기는 불필요한 지방층을 걷어내는 수고로움을 거쳐야만 완성된다. 발골사의 능력이 손의 감각에 달렸다면 정형사에겐 예리한 눈과 정확한 손놀림이 중요하다. 지방을 어떻게 제거했느냐에 따라 고기의 무게가 달라진다. 발골 후 살코기에서 지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면 각 부위별로 특수 포장이 이루어진다. 순간 압축 방식으로 외부 공기를 차단하면 완벽한 진공 상태가 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포장된 상태의 각 부위를 뜨거운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곧바로 차가운 물에 담근다. 뜨겁다가 차갑길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수축 포장 상태가 완성된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곳에 들어가면은
고기 색깔도 선명해지고요. 고정 상태도 오래 유지할 수 있거든요. 한 45일 정도 유지될 수 있어요. 냉장 보관으로 이렇게 진공이 잘 되고. 목심, 등심, 차돌배기, 제비추리까지 소의 주요 부위를 나누는 작업이 모두 끝났다. 포장된 상태에서 저온 숙성을 거치면 육질이 더욱 탄탄해진다. 이제 식탁에 오를 일만 남았다. 땀 흘려 일한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나고 작업복을 벗기 전 빼놓지 않는 것이 있다. 종일 바쁘게 움직였던 작업장 구석구석을 처음 상태로 돌려놓는 일이다. 먹는 것을 다루는 곳엔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다. 시원한 물줄기에 오늘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흘려보낸다.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청소는 무조건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꼭 해야 할 일. 깨끗해진 작업장과 함께 일과가 마무리된다. 일에 집중할 땐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어디가 아픈 건지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다. 밖으로 나와 작업복을 벗을 때 비로소 하루 동안의 피로가 온몸에 밀려온다. 칼을 잡았던 손과 긴 시간 힘을 줬던 팔, 어깨인 통증이 늘 따라다닌다. 이제 한 부위를 계속 오래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팔목이나 어깨나 손목 이런 데가 이제 아무래도 통증이 있죠. 저뿐만이 아니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 아마 다 통증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업종에 계신 분들. 마음 같아서는 막 파스로 도배하고 싶어요. 허리까지. 파스 값이 비싸니까 최고 아픈 데만 이제 붙이고 다니죠. 힘든 것을 웃음으로 넘겨버릴 만큼 이젠 자신의 일이 더 소중해진 사람들이다. 오늘 되게 일찍 끝나시네요. 뭐 이런 날도 있고 그런 뭐 늦게 마친 날도 있죠. 일이 많으면 밤에 가요. 12시에 저녁에. 간만에 찾아온 여유를 즐기는 기술자들. 목표가 있는 한 잠깐의 힘듦은 장애가 될 수 없다. 오늘 흘린 땀방울이 내일의 씨앗이 될 것을 믿는다.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하나 둘 작업을 위해 모여든다.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작업장이다. 돼지 역시 소와 마찬가지로 머리와 내장이 제거된 지육 상태로 들어온다. 영하 2도에서 5도 사이로 차갑게 유지한다. 이 과정이 없으면 육질은 물컹한 상태로 힘이 없어서 자르기가 쉽지 않다. 지금 여기 눈으로 봐도 좀 딱딱하게 좀 보이거든요. 이게 이래 돼야지만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청각을 쳐놨잖아요. 쳐놓으면 냉을 받아야지만 이런데 마블링이 이게 나오니까. 네. 돼지도 적당한 마블링과 육색, 지방색을 통해 좋고 나쁨을 가늠한다. 차가운 온도에서 더욱 또렷해지는 마블링은 고기의 상태를 나타낸다. 지육을 차갑게 보관하는 과정이 끝나면 가공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하루에 손으로 가공해야 하는 돼지 작업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오늘 하루만 200마리. 작업 효율을 위해서 큰 부위로 나누어 미리 각을 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앞다리 여기 이제 중과 후가 그러니까 삼겹 후지로 돼지를 3개로 나눠요. 작업이 끊기지 않고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앞다리, 삼겹, 뒷다리로 3등분한다. 돼지의 경우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빠른 손놀림이 아니면
분량을 제때 소화할 수 없다. 미리 3등분으로 각을 쳐둔 터라 조금의 힘을 가해도 쉽게 분리된다. 이 일은 각자 자신이 맡은 부위를 손질한 다음 옆 사람에게 다시 넘겨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때문에 돼지 발골에선 팀원들과의 호흡이 관건이다. 시작부터 칼의 움직임이 매섭다. 이런 섭처럼 그렇게 고기가 덜 보게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서로 물량이 3, 40분대 아니잖아. 돼지는 마를 때 한 300마리까지 돼야 되니까. 근데 작업하는 스타일이 틀리고 돼지는 빨리빨리 쳐내야 돼.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기의 신선도는 떨어진다. 속도를 늦출 수 없다. 돼지 발골은 앞다리에 이어서 갈비, 목뼈를 제거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칼이 한 번 자리를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뼈가 단번에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살코기에서 분리된다. 18마리 비닐로 했을 때, 또 팀으로 작업했을 때는 20분. 18마리로? 네. 20분 정도. 한 마리를 가공하는 데 겨우 1분. 앞다리 다음 목뼈를 자르고 나면 갈비, 목심을 떼어서 옆 사람에게 넘겨준다. 눈 깜짝할 사이 수십 마리의 지육이 그 자리에서 가공돼 모습을 감춘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작업. 수십 마리를 가공하고 나면 어느새 그만큼 다시 채워지고 또 채워지길 반복한다. 그저 양으로 승부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돼지에도 그 등급이 있다. 소는 등심의 상태를 보는 반면 돼지는 지방의 두께로 등급을 매긴다. 돼지도 등급이 있는데, 돼지는 이제 등지방을 보죠. 지방. 돼지는 지방이 약해지면은 아무래도 고기가 안 좋을 확률이 많아요. 이 부분이 목심입니다. 네, 목심인데 이것도 같은 목심이잖아요. 마블링이 좀 끼어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얀 지방이. 근데 여기는 많이 없지. 네. 근데 요거보다는 그게 좋다는 거죠. 등지방이 어느 정도는 두꺼워야 고기가 부드럽고 그 맛도 훨씬 좋다. 소의 등심이 있다면 돼지의 대표 부위는 삼겹살이다. 삼겹이 있는 몸통에서 기름기가 없고 부드러우면서 담백한 부위 안심이 나온다. 갈비뼈 안쪽에 길게 붙어있는 것 갈매기살이다. 항정살, 가브리살과 함께 돼지의 3대 특수 부위에 속한다. 안심과 갈매기살을 분리하고 나면 등갈비뼈를 해체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소에 비해서 육질이 부드러워 칼이 쉽게 지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갈비뼈가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즐겨 먹는 대표 부위 삼겹살이 모습을 드러낸다. 가공 전 껍질을 포함한 모습은 오겹살의 형태. 여기에서 두툼한 껍질을 벗겨내야 삼겹살이 된다. 소하고는 좀 틀려요. 소하고는. 소는 등심이 비싸잖아요. 그쵸? 소는 등심이 비싼데 돼지는 등심이 못 비싸잖아. 그러면 돼지는 가장 돈이 되는 거는 요 부위죠. 삼겹. 여기 인파선이거든요. 돼지의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곳에 항정살이 있다. 요거는 못 먹는 거예요. 여기 손바닥만한 게 여기 붙어 있습니다. 여기 항정살이. 하얀 마블링이 박혀 있어 쫄깃한 식감이 뛰어나다. 등심 앞쪽으로는 가브리살이 있는데
돼지에서 200g밖에 나오지 않는 특히 귀한 부위다. 특수 부위를 먼저 골라내고 나면 작업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각 부위마다 막이 있는 소와 달리 돼지는 부위를 나누는 막이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뼈와 살의 이음새를 찾아 정확히 분리하는 기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철장갑으로 손을 보호한다. 돼지 발골은 현란한 칼놀림 탓에 사고의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다치는 거는 이렇게 다치는 거는 뭐 그냥 꺼내면 되는데 손가락을 다치면 저희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끼고 합니다. 칼이 지나간 깊은 상처의 흔적이 왼팔에 선명하다.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허벅지 찌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전부 다 뭐 살짝 조금씩 다칩니다. 자칫 칼이 엇나가면 몸을 다치게 할 수 있다. 외줄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잡는 일처럼 매 순간이 아슬아슬하다. 칼을 자유자재로 안전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배우는 것도 긴 시간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2년 차가 된 팀의 막내 최현배 씨. 처음 일을 시작하는 단계라 칼을 잡기 전 주변 일부터 하나씩 배워가고 있다. 뼈를 바른 고기를 기계에 넣어서 돼지 껍질을 분리하는 작업이 현배 씨의 몫이다. 기계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뼈와 살을 가르는 세밀한 작업은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 껍질을 가르는 단순 작업만이 기계를 통과할 뿐 고기 부위 하나를 얻기 위해선 발골 정형사들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걸 해본 사람은 힘들다 얘기하면은 그만큼 힘들지 않은데 이게 남들이 봤을 때 칼 잡고 하면은 쉬워 보이는데 이게 좀 힘들거든요. 모두가 작업에 몰두하던 때 갑자기 막내 현배 씨가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껍질을 분리하는 기계 틈으로 끼고 있던 장갑이 빨려 들어간 것이다. 손은 괜찮아요. 손은 바로 뺐거든요. 손 좀 나갔네. 사무실 올라가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 현배 씨는 말을 잃었다. 손 괜찮으세요? 재빨리 장갑에서 손을 빼지 않았다면 손가락이 끼어 들어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중지 손톱 부분이 날카로운 칼날에 스치며 찢어졌다. 손가락을 다친 것보다 팀원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이 마음에 걸린다. 다치지 않는 것이 작업을 돕는 것이고 동료를 위한 최선의 행동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저쪽에 살짝 그거 칼집 들어가면 바로 뺐어요. 큰 사고를 피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단단한 철장갑이 찢겨져 나갈 만큼 아찔했던 순간이었다. 손가락이 이래 된다니까. 주의를 시키는데도 조금만 방심을 하면은 이거는 큰 사고가 나버리니까 이거 천만 다행히도 그렇게 조만간 다행이다. 칼에 다치면 베이는 상처에서 그칠 수 있지만 돌아가는 기계에 장갑이 끼면 손이 잘려나갈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오늘 일을 통해 또 한 번 마음을 강하게 다잡을 것이다. 아까 전에 생각대로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은 좀 마음이 약간 조심한다고 하는데 오늘 같이 가서 조심조심. 처음엔 용돈벌이로 가볍게 시작했다가 일의 재미를 느끼면서 이곳에 정착했다. 아직 칼을 잡진 못하지만 차근차근 배우면서 육류 가공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꿈을 키우고 있다. 쉴 새 없이 들이치는 물량에 작업장은 다시 제 속도를 찾았다. 발골은 힘으로만 하면 체력이 달려 오래 할 수 없다. 힘을 줬다 끊었다를 반복하면서 칼을 쓰는 요령을 익혀야 한다. 그 사이 팀장이 막내를 불러세운다. 자신감을 잃었을 후배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선배의 마음이다. 너무 많이 주지 말고 가는 방향이나 네가 방향도 아니면 그렇게 힘 많이 안 된다.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가 어디쯤에 끝나는지 모르니까 네가 힘을 많이 주다가 이게 끝나면서 이게 끝난 말이야. 한 걸음도 쉽게 뗄 수 없는 순간. 이럴 땐 먼저 길을 걸었던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다. 힘든 만큼 자부심이 따르는 선택. 처음엔 칼을 쥐는 것조차 두려워 주춤하게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시간에 노력이 쌓이면 차츰 손의 움직임이 달라진다. 누군가의 식탁 위에서 따뜻한 음식으로 올려질 한 끼. 그 귀한 시간을 위해 오늘도 누군가는 묵묵히 제 길을 걷고 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 10년 정도 열심히 하고 그 앞에 그 팀장님처럼 떳떳하게 서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어려움까지 이겨낼 뿐이니까 내 머리를 스쳐가는 바람도 길어진 내 곁으로 마주오는 그 향기 탐까지 모든 게 나를 위해 서 있어. 내가 세상의 가장 중심이니까 나는 자신 있어. 두 팔을 벌려 외쳐봐 이제 나는 세상의 가장 중심이니까 난 이뤄낼 거야. 담배 피우나? 봤나? 담배 피우나? 담배도 많이 타요. 맞아, 나는 말이다. 정말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모르지? 화장해야 되잖아. 이때 얼굴이 강타이가 엄청 크게 나와. 내